같이 먹으면 한약 효과가 떨어진다, 간독성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약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얘기들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영양제를 드시나요? 예, 비타민 D 정도만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저도 영양제를 어렸을 때는 안 먹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하나 둘씩 챙겨 먹고 있는데,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집에서 좀 챙겨줘가지고 억지로 먹고 있습니다. 꾸준히 먹어야지 효과가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한약도 단기적으로 먹으면 효과가 없고 장기로 먹어야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또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한약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급성기에 쓰는 한약이 있고 만성 질환에 쓰는 한약이 있습니다. 급성기, 예를 들자면 감기 같은 데 쓰는 한약들 같은 경우에는 먹었을 때 몇 시간 만에라도 빨리 효과가 나는 편이거든요. 한약이라고 며칠을 먹어야 효과가 난다, 이런 것은 잘못 알려진 얘기고요. 그런 한약들도 있는 반면에 만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질환을 알아오셨고 질환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한약을 일정 기간 이상 복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만 복용하셔도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몸이 조금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의사 선생님들이 한 달에서 2달 이상 드셔야 됩니다 라고 하냐면, 그 증상을 만족할 만큼 좋아지게 하려면 그 정도 기간을 끌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이게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려면 그 기간을 먹어줘야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질환마다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좀 장기로 먹어야 되는 질환이 있는 반면에 단기로 먹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질환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네요. 그 한약을 무조건 장기로 먹어야지만 효과가 있다, 이건 절대 아니다. 네. 단기로 먹어도 얼마든지 효과를 볼 수 있고, 원장님 아까 전에 몇 시간 만에 효과가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한두 시간 만에라도 효과가 나는 약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장님 약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구독!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한약을 먹으면 간에 안 좋다, 간독성이 생길 수 있다. 원장님 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한의사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아왔기 때문에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그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연구가 있군요. 예, 2017년에 전국의 대학병원 중에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는데요. 10개 한방병원에 1,00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2주간 한약을 먹은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600명 이상은 또 양약을 같이 복용하는 군이었고요. 나중에 전향적으로 연구를 해보니 6명만이 간에 손상을 입었다라고 나왔고요. 그마저도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대만이라는 나라가 또 있죠. 거기도 양약과 한약을 같이 이제 쓰는데요. 그 나라에서도 2015년, 2019년에 비형간염, C형간염, 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한약을 같이 복용했을 때 간 수치가 오히려 좋아지고 사망률이 줄었다라고 하는 결과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대학병원에 있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001명 중에 6명이면 0.6%네요. 예, 그렇습니다. 0.6%만이 간독성이 확인이 됐다. 이것은 타이레놀이나 일반 의약품으로 인한 간독성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타이레놀로 인한 간독성 수치가 1.88이고 일반 의약품으로 인한 간독성 수치가 1.2 정도로 보고가 되어 왔는데요. 이 정도면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알 수 있겠고요. 사실 양약이든 한약이든 간을 통해 대사가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한약이 있을 수가 있고 간에 도움이 되는 한약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들은 한약의 전문가인 한의사의 지도하에 처방을 받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드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지인에게서 받은 한약재를 임의로 다려 먹거나 아니면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한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 대만 얘기도 해주셨는데, 대만에서도 이런 한약을 많이 쓰나 봐요? 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중국과 비슷한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한약을 쓰는 것이 굉장히 활발하고요. 암 환자들에게도 한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이나 암 진행을 늦추는 그런 효과들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약은 간독성의 위협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약은 간독성을 심하게 유발할 수 있고 어떤 약은 좀 덜 유발한다,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저희가 타이레놀, 아세타미노펜 이 약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이 이제 간독성인데 그게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 약을 절대 쓰면 안 된다. 이거는 아닌 거죠. 다만 이 약을 쓸 때 의사분들의 처방하에 약을 써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간독성 얘기를 할 때 또 빠지면 안 되는 게 중금속에 관련된 건데 우리가 중금속에 인해서 뭐 간독성을 유발되는 경우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안심을 하실 수 있는 게 정상적으로 들어온 약제들은 대부분 중금속의 위험은 좀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한의원에서 쓰는 한약재들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검증을 하고 인증이 된 한약재들이기 때문에 중금속이 얼만큼 들어있고 그것들을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약재로서 쓸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쓰는 한약들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믿고 드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밖에서 약재라고 표현이 되지만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않은 그런 한약재들은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위 말해서 뭐 밀수해서 갖고 온 것들? 제가 알기로는 네. 식품으로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아,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약재랑 식품은 예. 또 좀 별개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한약재들은 유효 성분, 유효 약효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있냐, 그리고 뭐 중금속이 얼마만큼 들어있냐,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기준들에 적합하다라고 판정을 받은 제품들만 한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가 한약을 먹을 때 밀가루, 돼지고기, 닭고기 같이 먹으면 한약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듣고 한의사분들마다 다양한 얘기들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우리가 밀가루나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매일 먹진 않잖아요. 그거를 간헐적으로 섭취하는데 그것들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약의 성질이나 음식의 성질에 따라서 충돌하기 때문에 먹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거를 얘기하는 게 좀 다른데요. 만약에 위가 안 좋거나 피부가 안 좋다 이런 환자분들이 오시면 저는 절제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그 이유가 밀가루나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종류의 한의원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은 알러젠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부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소화기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의 흡수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약을 복용하는 중에는 그런 것들을 좀 삼가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 것 같고 근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알러젠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한약이랑 같이 복용을 해서 뭐 좋을 건 없다. 사실 환자의 어떤 증상, 질환에 따라서 좀 다른 거죠, 많이. 네. 뭐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전문가인 한의사분들의 소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기서 다루지 못한 주제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음 기회에 저희가 또 한번 추려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뭐 보시는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저희 그 유튜브 동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걸 또 선별을 해가지고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정아 원장님께서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 촬영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회에 또 저희가 초대드리면 네. 나오실 거죠? 예. 나오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닥터나로 건강토크 진행 맡은 양승구 손정아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밀가루나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약 잠깐만. 구독, 좋아요.